그런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오늘 꽤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이 공개가 돼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정부도 이걸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온라인상에 응급실에 뭐 근무하는 의사, 파견군의관 공보위 명단 올려놓고 휴대전화 번호, 뭐 이성 친구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지금 비꼬는 거잖아요. 민족의 대명절에 힘써주시는 분들 뭐 부역자다,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이게 의대 사태를 뭐 풀어가는 이거와는 별개로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 복귀한 전공의들 이름을 실명을 뭐 이렇게 들면서 예. 뭐 배신자 이런 이야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응급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마치 저렇게 칭찬하는 듯하면서 저렇게 실명을 다 공개해놨어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그 군의관들 파견됐던 예. 뭐 그런 분들도 아마 이 압박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정말 타협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말 복귀하고 싶은 사람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집단 린치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뿌리고 예. 이렇게 하는 행위인데 저는 왜 저걸 못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자꾸 보건복지부 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예. 실제로 지난번 전공의들 복귀 문제도 저 리스트 이름 올려서 조롱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적발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예. 정말 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이 의사들을 저렇게 이름을 공개를 해서 마치 자신들의 어떤 이 이익에 배반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 저 집단, 저 세력, 저 인물들 저는 반드시 이번에 좀 적발해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 사태와는 별개로 예.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진애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런 식으로 쓰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지금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한 의사 그리고 민족의 대명절 힘써주시는 분들이라고 써 있지만 실상 저 리스트를 만든 것 자체 그리고 부가적으로 써 있는 것들이 이성친구, 학폭 피해 여부 이런 것들 전혀 불필요한 정보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은 결국에는 저 리스트에 있는 정말로 감사한 의사들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그 이유로 저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저런 거 만든 사람도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추석을 앞두고서는 국민들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그 와중에 있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정말 용기 있는 의사들을 저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말 사법적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뭐 처단까지요. 그 보건복지부는 수사 요청하겠다. 이른바 응급실 뭐 부역자 아니냐, 배신자 아니냐, 뭐 블랙리스트 얘기까지 오늘 많은 논란거리 했는데 그렇다고 정부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지난주 저희가 많이 짚어봤던 얘기 중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큰 5곳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응급실 대란을 해소하기는커녕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군의관들이 현장에 가서 뭔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도 안 되고 처벌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책임은 저는 조금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의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위, 중위로 나눠지고 대위는 전문의, 중위는 이제 전공의들입니다. 레지던트 인턴들. 그런데 대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임상 경험이 많지만 중위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임상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한가한 비교적 수월한 과에서 아무래도 착출을 해서 병원으로 보냈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분들이 임상 경험도 좋고 또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촘촘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관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어쨌든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어떤 제대로 된 확실한 근거 없이 본인들이 어떤 이런 군의 명령을 조금 거절하는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징계라는 것도 아무래도 정부에서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아무리
군의관 군인인데 상명하복 어기냐라고 했다가 국방부는 징계 검토 안 한다고 했거든요. 보건복지부 부랴부랴 징계 조치 검토 안 한다. 혼선이 있었다. 이게 의료 공백 사태를 마치 군의관 잘못처럼 탓하는 것도 분위기상 좋지 않고 돌연 입장 철회했다. 이런 혼선도 여러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 첫 번째 날이었거든요. 여기서 응급실 뺑뺑이가 언급이 됐는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솥밥을 먹던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갑니다. 대통령 눈치보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저는 의료계와 또 과거의 정부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안 하셨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응급실 됐어요. 뺑뺑이. 누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는 없죠. 그러나 그런데 국민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서부터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어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국회 본회의장 웃음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박지원 의원이 아예 한덕수 총리를 가리켜서 누가 살인자인가 응급실 뺑뺑이의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살인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누구를 하는 사람 이야기는 저번에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똑같이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살인자라고 어떤 질문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박지원 의원도 과거 정부의 어떤 굉장히 요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장도 하고 뭐 여러 어떤 요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자, 국정에 대한 본인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27년 동안 그 한 명의 의사도 늘리지 못했는지. 왜냐, 이게 고령화가 되면서 예. 의사 수요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역대 정부는 이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 배워 또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리라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또 못 늘렸어요. 예. 그럼 왜 그걸 본인은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자, 이게 정말 역대 정부에서 정말 이 인구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본인도 책임도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또 이 정부에게 살인자라는 저런 그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직전에 국정원장을 하고 직전에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랬던 분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지금의 저렇게 총리를 따지는 모습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정부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정말 의사를 늘려오고 의사들의 어떤 여러 처우를 개선했더라면 지금의 이렇게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무리수가 저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뭐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고 지금은 뭐 나쁜 한덕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근데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 지적은 이런 것 같거든요. 뭐 20몇 년간 그럼 당시 뭐 그 전에 민주정부들은 뭐 했냐? 혹은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 뭐 이런 종합적인 거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일단 전 정부 그리고 전전 정부부터 이 의료계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 있어서의 책임도 면피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있었다. 저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변명들은 조금 되게 국민들로 하여금 좀 화가 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거의 잘못부터 지금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현재 누가 잘못했냐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과거에도 잘못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료 개혁의 방향은 맞고 또 예. 의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수해야 될 희생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정부의 미숙함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10년 전부터 의료 뺑뺑이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숨겨두는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10년 전부터 의료 뺑뺑이는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지금 의료 공백 사태 피해는 고스란히 응급 환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일 겁니다. 현장 목소리를 하나 듣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의대 교수단체는 이렇게 의대를 증원하고 또 1년 유급, 그러면 의대 학생들이 급증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까, 이걸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반기에서 한 과목만 예를 들어서 과락 점수를 받으면 2학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유급이 확정이 1학기에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업을 안 경우는 이제 들어온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규정상 따지면 이미 유급이 된 거죠. 원래 3,000명이 교육받던 공간에서 7,7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네. 일부 학교는 50명이었던 학교가 250명의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저희 뉴스톱10 심정수 부장이 직접 취재한 내용 중에 뭐냐면, 저 성춘 부의장님, 현장에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쪽 교수들 얘기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증원하고, 그리고 지금도 6개월 내내 의대 강의실이 텅텅 비었는데 유급까지 되면 실제로 모든 학생들이 의사 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러면 결국은 의사 증원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걸 현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어떤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50명을 교육하던 곳인데 맥시멈으로 하면 250명까지 교육해야 될 수도 있다. 예. 이게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과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다뤄야 되는 의사를 길러내는 곳 아닙니까? 예. 과연 이 그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지금 전공의만 떠난 게 아니라 전문의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도 지금 사표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교수들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단기간에 뭐 공간이 됐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뭐 예산 지원이 됐든 뭐든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예. 또 그게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협회 쪽에서는 그런 행정적 지원이 2026년에 대한 원점 검토를 다시 논의할 때 이 결국 증원을 이어가야 된다. 증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배경 논리로 사용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현장을 어떻게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 예산이 들어가고, 예. 또 추가적 예산 들어간 거는 의사협회의 조건인 2026년이나 그 이후에 대한 원점 검토, 유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에 정부 측 계속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활용될 거고, 이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 저는 의사들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합니다만 근데 더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전향적 모습을 보여줘야 저런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현실적인 대응책을 좀 더 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목소리, 의사 교수들,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목소리도 저희도 분명히 납득 가능하니까 저 목소리를 대화 테이블에 나서서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꼬인 실타래를 어쨌든 여러 가지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니까. 추석 때 의료 공백 사태가 꽤 우려되는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 오늘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길게 하나 만나봤습니다.